네, 역시 최원주 전문가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네요. 저희도 이 최원주 전문가도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분의 목소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진짜 쉬운 진단도 그리고 이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전략이 궁금하시면은 온라인 방송 쪽으로 그리고 또 내 종목이 궁금하다 신청해 주신 분들은 진짜 쉬운 진단 이제부터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그리고 온라인 게시판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제가 약간 시간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진용님 안녕하세요. 필명이 약간은 좀 낯설기는 한데 우리 시청자님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자주 오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좀 봐드릴게요. 그리고 미남님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이불 밖은 위험해. 필명 쓰시는 분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진용님이 바로 대한항공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도 주식도 우울하네요 하시면서 시청자님이 게시판에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렇죠. 오늘 갑자기 비도 주적주적 내리더니 지역에 따라서 눈도 왔답니다. 요즘에는 3월 달도 눈 오는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3월에 눈 오면 굉장히 놀라고 또 이 뉴스를 장식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기상이변이 굉장히 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님 오셨고요. 조원희님, 제이드님 안녕하세요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파두요. 아, 파두 얼마에 사셨는데요? 22,000원이요. 22,000원에 사셨고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20%입니다. 20%. 지금 네. 좀 손실 구간이시고 이 종목이 사연이 좀 많죠? 네. 네, 시청자님은 어떻게 사게 되셨어요? 그 사연이 생긴 뒤로요. 네. 이게 지켜봤는데 계속 옆으로 이렇게 기다가 네. 이제 그 정도 다 반영됐으면 이제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인 줄 알고 일단은 네네네. 이때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네. 나오고 뻥튀기 상장 이슈 나오면서 급락한 이후에 일단은 좀 접근을 하신 거고 네네네. 주가는 현재 마이너스 구간이신 건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시간 투자를 좀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손절을 하더라도 좀 빨리 나오고 싶으신가요? 좀 시간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어디쯤이 바닥인지 목표가 이런 가격 전략 궁금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파도입니다. 지난 해였습니다. 이 종목이 지난해 11월이었죠. 네. 그때 이 상장 관련된 노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실적이 정말 사실 이 정도 시가총액 사이즈의 종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터무니없는 실적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요즘은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금감원에서 이 파두 상장과 관련해서 NH투자증권 압수수색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좀 덮어뒀던 내용인데 지금 파두 이 이슈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 시청자님 전략도 세워드릴게요. 현재 손실을 10% 이상 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지문상 차장님, 지금 파두 이 상장 건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며칠 전에 뉴스로 보면 그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 오늘이네요. 네. 예.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요거는 아마 계속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파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기술투기 상장을 한 국내 팹리스 유니콘 회사인데요. 제일 시장이 좋았을 때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2조는 넘길 정도로 굉장히 좀 높은 고평가를 받았었던 회사이기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시장 컨센서스가 분위기가 좀 약간 이런 파두 기술성 평가 통과하는 회사들 위주로 좀 몰리다 보니까 파두 2023년도 영업이익, OP 이익만 1,000억 정도 바라보는 데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상 이제 까보니까 영업이익이 완전 이제 난리도 아닌 지금 작년 매출액이 225억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68억인데요. 어찌됐든 이제 파도의 기술력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분명 이제 메모리 시장도 안 좋고 그 중에서도
디램은 조금 약간 좀 돌아가는,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그림이 있다라고 하면은, 낸드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치킨 게임 싸움 중이거든요. 플레이어 자체가 삼성,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여러 유수 기업들, IDM 기업들도 지금 여전히 낸드에서 굉장히 좀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낸드 시장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파도 같은 경우가 한국의 엔비디아다 이렇게 나오면서 SSD 컨트롤러를 글로벌 유수 기업에 납품을 하면서 굉장히 성공 가도를 이룰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그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스토리가 일단 첫 번째로 깨졌기 때문에 첫 번째 선제 조건은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시장이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이익 1,000억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익은 물론이면서 매출액도 그 정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사이즈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투자 스토리는 다 깨진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도덕적 해이 이슈인데 이게 주관사가 미리 알고 있었냐 없었냐 관건인데 이게 작년 2분기쯤에 상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대부분 이게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대부분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는 시장에서 주거나 IPO 담당하고 있는 이쪽 IP단에서의 실무자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거 그러면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상장을 한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시장과의 어떤 신뢰가 완전하게 깨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런 어떤 주관사와의 계약 관계인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게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관심이 없으면은 이제 주가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미 작년에 영업이익단에서 568억 적자가 나왔는데 올해 그렇다 하더라도 플러스 500억까지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기준으로 볼 때 디램이나 낸드, 디램을 좀 돈다고 하더라도 낸드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약간 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객사와의 그 계약 관계인데 여전히 지금 투자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적으로 서버 단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HBM, AI 이쪽으로 전부 다 포커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한정된 자원, 한정된 자산으로 봤을 때는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도 투자하는 부분들, IDM 입장에서도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사실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길어봤자 1개 분기, 2개 분기거든요. 그 이상 분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고 이 부분들은 좀 하반기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기대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실적이 예를 들면 매출단 2천억 정도 레벨에서 영업이익이 이익률 기준으로 20% 30% 이제 회복이 될 정도의 그림을 가정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해볼 만한 사이클도 오기는 오겠지만 지금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엑시트 나올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관들도 지금 못 나왔거든요. 그리고 보유예수 물량이 여전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9천억이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볼 때는 저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도 좀 비싸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너무 긍정적인 회로로 말씀을 드리자면 반등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자분이 매수 가격이 비싸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점으로는 충분히 먹고 나오실 만한 룸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구간은 반드시 매도 의견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목표 주가는 매수 가격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17,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이나마 그래도 지금 매수가까지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이제 기업의 내용을 제하고 그냥 기술적으로 반등이 거래량이 나올 경우에
반등 시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굉장히 긍정적인 이유로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종목이 지금 신뢰가 깨진 게 가장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은 직전 저점이 리스크 관리 라인 16,000원대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네. 22,000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좀 긍정회로를 돌렸을 때 원금 회복이 가능한 거지 안 될 가능성도 다소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그래도 꾸준히 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외국인이 오늘까지 지금 닷새 연속해서 최근에 좀 들어오고 앞서서도 네. 조금씩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의미 있는 수급 맞나요? 아니, 연속적인 수급은 의미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매도 대기 물량이, 보유예수 물량이 꽤 많아요. 지금 이제, 여기 신고돼 있는 것만 보면은 RPC 포워드라고 해가지고 지분 관계 10% 있고, 지금 4.9% 미만으로 내려왔던 기관 투자자 자금도 꽤 많거든요. 이제 이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려면 어찌됐든 매물이 굉장히 좀 적어야 할 텐데 지금 일단 작년에 밀렸던 저기 10월 말 내지 11월 초에 밀렸던 그 물량도 지금 벗겨내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서 보유예수 물량까지 겹친다면 주가 반등이 실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호예수 일정 좀 체크해 주세요. 일단은 1, 2, 3개월 물량은 지나갔고요. 그 다음번이 1년짜리여서 한 8월 전까지는 일단은 락업 물량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참 네. 일정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파도 봐드렸습니다.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좀 골고루 보시다가 그리고 100%의 성공률은 힘듭니다. 이번에는 살짝 좀 삐끗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마무리를 최대한 좀 반등을 활용해서 잘 빠져나오시고요. 또 다음번 기회에 만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도 봤습니다. 이 종목은 저도 좀 보면서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정말 기술이 있는 게 맞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하는데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뉴스 나오는 대로 또 저희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종목은 올라오고 있고요. 조조 할인님 그 사이에 오셨네요. 그리고 풀림님이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두산 로보틱스 아마 궁금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릴게요. 아스날 최고님께서도 종목을 하나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저녁에도 이런 진단이라든지 또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하는 나만 믿고 따라와 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때 좀 봐드릴 종목을 신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종목 이 중에서 저희가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요. 울랄라 제주님께서 대덕전자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23,8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 15%입니다. 왜 밑으로만 기어다니는지 답답한데 종목을 바꿔야 되는지 전망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한창은 또 기판 관련해서 잘 나갔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대덕전자의 상대적인 부진 이유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아직은 손실이 큰 구간은 아니어서 위든 아래든 뭔가 좀 빨리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와주시죠, 지문상 차장님. 지금 대덕전자는 빠질 만큼은 다 빠진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이런 이제 PCB 기판 만드는 회사들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업황을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어떤 PCB 딴 회사들은 결국 이제 고객사와의 어떤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고객사의 관계 고객사에서 엔드 유저가 잘 팔려야지 고객사 입장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한데 뭐 결국은 삼성전자죠. 근데 결국 작년 재작년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 대덕전자의 실적을 보면요.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2,300억에 영업이 64억이거든요. 근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숫자대로 보면은 3분기가 제일 안 좋았고 4분기가 그 다음으로 안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재고인데요. 재고를 대부분 연말 내지 하반기에 다 떨어버립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재고 조정이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밀렸다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대덕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FC BGA 기판인데, 이 FC BGA 기판이 2023년도 초는 괜찮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2분기 꺾이고 3분기, 4분기 다 꺾이다 보니까 시작적인 부분들이 많이 안 좋았고 주가도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 지금 기점으로 볼 때 올해 실적 기준으로 대덕전자는 거래가 거의 한 P/E 한 12배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컨센서스 매출액 1조에 영업이 818억 정도 바라보는데요. 지금 현재 기점으로 볼 때는 뭐 충분히 반등 나올 만한 자리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주가가 못 가냐라고 볼 때는 지금은 약간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게 아시겠지만 테크 업종에서도 제일 밑단, 제일 관심 덜 받는 회사들이 기판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나마 조금 뭐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회사들이 뭐 페나운, 레발 패키징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도 결국은 오스타트 기업이랑 연결고리가 돼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매수해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좀 해보셔도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 자리는 22,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 19,800원, 목표 주가는 전 고점 박스 상단 부분이 29,6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덕전자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들어서 AI 칩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좀 주력으로 언급되지는 않는데 연결고리가 좀 약한가요? 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제 AI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뭐 B200, A100, B100 이 종목들이나 연결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AI랑 연결이 되려면 첫 번째는 이 기판 AI 가속기 만드는 회사랑도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가속기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고다층 MLB 기판을 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연결고리가 부족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는 지금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반도체 가운데서 핵심으로 거론되기에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는 종목이다. 다만 이런 가운데 좋은 점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하방으로는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을 확보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울랄라 제주님 오랜만에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도와드렸어요. 대덕전자 약간의 손실 구간이시기는 한데 충분히 좀 만회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너무 눈높이 높게 보지 마시고요. 적당할 때 이 종목은 정리해 주셨다가 아마 종목 교체도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진단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대덕전자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전화가 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받아볼게요. 전화번호 상단에 나가고 있죠. 0235-8200번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LG화학. LG화학 얼마에 사셨어요? 58만 8,600원에 34%입니다. 58만 원대 사셨고 비중도 높으시고요. 그쵸? 예. 예. 언제쯤 사셨어요? 아, 오래됐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정도로. 시청자님 이 종목 샀다 팔았다 몇 번 하셨죠? 아니, 그 전에, 예. 한 2000년도 그때 수익 많이 내셨죠? 예. 예, 그때 기억이 굉장히 좋게 남아있으신데 그때랑 요즘 LG화학이 좀 많이 다르죠? 예, 예. 시청자님 지금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지금 추매를 좀 할까 싶은데, 어느 정도 왔을 때 추매를 했으면 되는가 했어요.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싶으신 것 같고 그러면 예, 시간도 있고, 예. 네, 시청자님이 이 종목에 대한 신뢰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비중이 꽤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더 담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럼 몇 퍼센트 정도까지 가져가실 계획이세요? 뭐, 한 40%, 45% 정도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예전에도 이 LG화학이 예, 포트에서 예. 비중이 높은 편이셨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혹시 목표가가 있으세요? 이 종목 얼마 가면 팔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세요? 전에는 제가 100만 원대에 팔았거든요. 잘하셨네요. 정말 잘하셨네요. 예. 그런데 지금은 한 70만 원 정도를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70만 원. 알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상당히 우리 시청자님하고 잘 맞는 종목인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 손실 예. 구간이면 사실 시청자님이 전화 통화하면서도 목소리에 좀 조바심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뭔가 예. 좀 안정적이세요. 예. 예. 이 종목에 대한 믿음, 과연 거기에 이 종목이 화답해 줄 수 있을지 추가 매수 전략 위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예. 예. LG화학입니다. 이렇게 2차 전지인데도 비중이 높으신 분들 보면 앞서서 수익을 많이 낸 그런 경험이 다들 한 차례씩 있으실 거예요. LG화학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거의 한 60만 원 언저리거든요. 58만 8,600원의 비중이 34%, 한 10% 정도 더 담을까 고민하고 계신 듯 보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지금은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어쨌든 LG화학을 100만 원대에 한번 매도를 하셨던 그런 추억이나 기억이 있으셔서 굉장히 좀 매도는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LG화학이 이렇게 마냥 긍정적인 회사는 또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인적 분할을 했고, 제 기억으로는 물적 분할을 처음에 한번 해서 배터리 사업부를 LG화학이 분산을 시켰고, 그리고 나서 인적 분할 안 하고 그냥 바로 IPO로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렇게 되게 되면 어찌됐든 LG화학 예전 주주분들 같은 경우 엄청난 손해를 보신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났죠? 3년, 4년 횟수로는 이제 만 3년이 돼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LG화학은 이제 과거에 LG생명과학이라는 상장사가 있었고, 그거를 흡수합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명 이름과도 동일하게도 케미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내재 양극재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22년도에 전기차 상황이 좋았을 때의 상황은 사실 이제 케미컬 사업부가 피크아웃을 하고 나서 빠지면서 주가가 당연히 더 밀렸었어야 됐는데, 주가의 하방을 확실히 이제 양극재 사업에서 잡아줬던 부분들이 LG화학은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2022년부터 23년도 상반기까지 주가가 안 밀린 겁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GM이랑도 장기 공급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변동성이 적었던 부분들. 사실상 실적을 뜯어보면 LG화학은 지금 연간 실적 기준으로만 보시면 작년에 55조 매출의 영업이익 1조 8천억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별도로 한번 눌러보면은, 이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연결 이익으로만 이제 수익이 났던 부분들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별도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거의 20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00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지분법 이익은 아니고 연결 자회사 실적으로 인한 이제 획자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보면은 LG 엔솔이 다 먹여준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인 거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빠진 건 그만큼 시장에서 2차전지 양극재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내지는 기대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본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도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케미칼 종목들 같은 경우 다 동조화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롯데케미칼 대한유화하는 네, 맞아요. 그쪽이잖아요. 네, 롯데케미칼 주가를 보면은 연저점을 찍고 있죠.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여도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반면에 LG화학을 보면은 LG화학 주가는 사실 빠지기는 했지만 저점을 유지를 해주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 실적도 연결자회사 실적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턴어라운드 되는 하반기쯤에는 턴어라운드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개별 별도 기업으로 보자면 올해도 사실 기대할 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시청자분께서 오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주식은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황도 감안하고 보셔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을 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저점일 때도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전저점 깨지면 대량 거래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가격은 제가 지정을 못 해드릴 텐데 전저점 부분이 한 39만 원 정도 될 텐데요. 39만 원 깨지고 한번 보시죠. 깨지고 나면은 어쨌든 한머니들 같은 경우는 손절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네. 39만 원 깨지면 그때부터 추가 매수는 일부 좀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는 저는 좀 어차피 시청자분께서 뭐 4년 이상 가지고 계셨던 분인 걸로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 주기상
보면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보통 이제 하락 사이클이 보통은 3년, 4년 정도 겪어야 어느 정도 진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아직까지 진바닥을 찍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길게 봐서 목표 주가는 80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텐데 이 전제 조건은 첫 번째로 본업이 턴어라운드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연결 자회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턴어라운드. 근데 2차 전지는 올해 하반기쯤이 되면 좀 약간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목표 주가는 8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2차전지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여기서 더 빠질 거다 혹은 직접 전접을 이탈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2차전지 투자자분들, 보유자분들은 약간 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실 텐데 전저점 이탈 가능성도 보시는 거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2차전지도 2차전지 나름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2년 전, 3년 전 외쳤던 코어 비즈니스 쪽에 속하고 있었던 양극재, 뭐 전해질 이런 쪽 주식들 보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개판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힘들어요. 지금 최근에 주가 좋은 애들 모습 보면은 대부분이 전고체 전지랑 관련된 비즈니스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고체 전지 관련해서 성과 나오는 종목들은 없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한 20년치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사실 이제 실적이랑은 약간의 별개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추가 매수가 가능하긴 한데 좀 기다렸다가 혹시라도 좀 훅 빠지면 그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1월 달부터 기관에서 계속 들어오던데, 예. 아,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온다. 예. 이 부분은 의미 있는 수급인가요? LG화학. 기간 매수는 제가 지금 수급을 안 받는데 한번 잠깐 봐볼게요. 정말 들어오고 있어요. 1월부터 기관이 꾸준히 좀 사고 있는 상황, 누적으로도 꽤 되네요. 그러네요. 2월, 뭐 1월 내내 좀 약간 매수는 들어오는데, 요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요 정도 시가총액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LG화학이 한 시가총액이 한 30조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시가총액이 돌아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수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수급이 상당히 좀 약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수급만 하더라도 시총 30조 되는 회사의 수급이 기간 수급이 12,000주 들어온 거면 사실 되게 적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 있는 수급이냐라고 보게 되면 결국 어차피 다 후행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수급을 보고 액티브하게 들어오는 자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래서 만약에 기회 오면은 잡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지금도 꽤 높은 비중이시니까 목표가는 장기적으로는 80만 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네. 예. 이번에도 꼭 성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밝은 목소리의 LG화학 시청자님이셨습니다. LG화학을 또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은 이런 종목 힘들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평정심이 좀 있는 시청자님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 구간이지만은 충분히 장기적인 그림으로 가져가실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과 전화 통화를 해봤고요. 게시판에서도 종목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써주시면 그것 역시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다양한 의견, 다각도로 또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은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은 참고가 돼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내돈지켜님, 란난나님, 그리고 이정환님도 종목 올려주셨는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진용님께서 신청해주신 종목인데요.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비중은 높지는 않으시고요. 25,000원에 사셨대요. 비중 5%. 이렇게 5% 비중으로 더 살까 말까 살짝만 좀 사보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지금은 좀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떤 부분 보면서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시장의 기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괜찮거든요. 대한항공이요? 예, 되게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찌됐든 코로나 때 이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 묶이면서 거의 향후 2년, 3년치 밸류를 땡겨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막 손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주가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LCC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진에어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자금까지 부족해서 요게 증자도 몇 번은 했거든요.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정말 전략적으로 잘 전략을 짰던 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항공을 화물 카고로 여객 카고를 화물 카고로 변경을 하면서까지 이 수익을 전환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바닥 8,300원 찍었다가 주가가 35,000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회사의 실적이 보면은 역성장이 나왔냐라고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매출단, 영업이익단에서 꾸준하게 성장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영업이익에서 일부 좀 소폭 좀 약간 미진한 부분들의 역성장이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탑라인에서의 성장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저는 조금 대한항공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중에 하나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이랑 그 기업 결함을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승인이 올해 승인이 난지 안 난지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합병 이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아시아나항공은 그 법인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되려 프리미엄이 충분히 받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멀티플 기준으로 올해 실적 기준으로 5배 정도에 거래되는 거는 사실은 되게 극악무도한 저평가의 레벨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로 볼 때는 저는 충분히 주가는 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차트는 좀 깨졌습니다. 단기 흐름은 이 부분에서 뭐 저점을 잡아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좀 약간 이 종목의 스타일상도 좀 약간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트 보고 매매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밸류 보고 들어간다면 저는 좀 싸다고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다만 차트 보시는 분들은 매력도는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저는 추가 매수는 좀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냐라고 보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일부 좀 나와줘야 할 텐데 그 반등의 시점은 오늘처럼 이렇게 밀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반등의 시점은 전일 거래량 대비 해서 30% 정도 올라가 줄 시점인데 그 시점은 사실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러프하게 잡아드리면은 추가 매수 가격은 2만 원 정도대에서는 한번 매수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시청자분 매수 가격이 25,000원인데 그 가격대까지 오려면 좀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비중 있게 좀 해보시면은 매수 단가가 좀 내려오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 라인은 1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입니다. 기업 가치는 괜찮은데요. 밸류에이션은 너무 싸고 기술적으로는 별로고 그래서 시청자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한다. 밸류에이션이 더 중요하다 하시면은 이 종목을 좀 좋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차트 단기적으로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매매하시는 분들께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종목일 겁니다. 따라서 지금 지문상 차장의 의견은 한 2만 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비중이 낮으신 편이니까요. 그리고 지지라인은 18,000원, 여기에 반등의 목표치는 원금 회복하는 25,000원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 매수 하신다면은 평균 매수 단가가 23,000원 안팎으로 좀 맞춰지실 텐데요. 목표 주가 25,000원 설정해 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은 또 수익은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한항공 살펴봤습니다. 요즘 대한항공 많이 안 좋았네요. 진단 너무 감사합니다.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 보겠습니다. 진용님 결정에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보람
보람이 되네요. 다음 종목 하나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이슈가 있어서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란란나님이 KG 모빌리티 신청해 주셨죠. KG 모빌리티 예전에 쌍용차입니다. 8,3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5%. 오늘 갑자기 급락해서 어떻게 될지 걱정이시라고 매수가 근처까지 올까요? 하셨습니다. KG 모빌리티 오늘 10% 하락했습니다. 장중한 때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20%까지 급락했다가 다행히도 좀 낙폭은 만회를 하면서 10%가량 하락한 6,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슈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쌍용차 시절에 정용원 대표, 회사는 KG 모빌리티로 바뀌었는데 그 시절의 횡령건 때문에 지금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회사 측에서는 KG 모빌리티하고는 상관이 없다. 쌍용차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 KG 모빌리티 입장에서도 악재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계속해서 이어서 대표이사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 소식에 가뜩이나 안 좋던 주가 지금 밴드 하단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 대비로도 지금 다소 좀 밀려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10% 중반에 손실 보고 계시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윤상 차장님 좀 간략하게 알려주시죠. 이게 지금 내용을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대표이사도 포함이 된 거라고 맞습니다. 하면 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배임은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이게 배임을 가지고 이제 뭐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해서 어떤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좀 되게 법적인 어떤 잣대로 인해서 이제 판가름하기가 되게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횡령건으로 나온 거면 사실 어찌됐든 뭔가 배임이랑 비교를 하자면 횡령은 사실 좀 굉장히 좀 무거운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KG 그룹에 속해 있잖아요. KG 모빌리티. 근데 되게 아쉬운 게 어찌됐든 대주주가 바뀌었으면은 대표이사를 바꿔 보드진이 안 바뀌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거기는 하거든요. 특히나 KG 그룹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상당 부분 굉장히 좀 자산도 업력도 높은 규모의 이제 그룹사이긴 한데 보드진이 안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들은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KG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성장을 인수합병 M&A로 성장을 해온 그룹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인수할 때도 저기 알짜 기업 자회사 차입으로도 인수한 적도 꽤 있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KG그룹은 주가 관리는 안 합니다. 주가 관리라는 게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주주 친화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대표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아쉬운 부분들은 KG그룹이 인수한 회사들은 살아납니다. 확실하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 보면 작년 연간 실적 보면 KG 모빌리티 흑자 났거든요. 그래요? 매년 수천억씩 적자 나던 회사가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를 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적인 부분들로는 걱정할 것 같아 보지는 않는데 오늘의 하락은 그냥 제 생각은 이거는 그룹 입장에서 보면 바로 자르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의 반등은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목표 주가는 반등시 매도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이미 깨서 말씀드릴 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네. 손절 라인은 그냥 6,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노이즈가 생긴 것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반등을 기회 삼아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G 모빌리티 봐드렸습니다. 내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과연 내일장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BOJ 끝나고 나니까 FOMC 영향권 내도 접어들게 됩니다. 이슈 끝나면 이슈, 산 넘어 산 그렇습니다. 내일장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오늘 BOJ 이런저런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좀 엔화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안 좀 움직이더라고요. 일부 있었는데 그게 일부 좀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듣자마자 외사 거 자료 나온 것도 좀
훑어보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오피니언한 의견들을 보자면 금리 인상했다 하더라도 엔화의 약세는 여전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전망치가 뭐 좀 약간 맞아요. 내용적으로 지배를 했고요. 그 근거는 뭐예요? 그거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들을 봐서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했다 하면은 그러면 이거 완전하게 피봇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들 다들 이제 예상을 할 텐데 이제 연방 전망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으로 가는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전망치 자료들 보면은 일시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 주 내지는 뭐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테크업종들 같은 경우가 이제 단기 조정 국면에 돌입한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엔비디아, ARM, 뭐 인텔이 뭐 얘기하는 걸로는 뭐 컨퍼런스 콜에서도 칩 5의 시즌 2다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 내내 이런 어떤 반도체 디바이스들 관련된 노이즈는 올해 내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뭔가 소강 상태 내지는 뭐 세론 장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여전히 뭐 우리 국내 증시 기준으로 보면 SK 하이닉스 여전히 좋고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HBM에서도 지금 HBM3 어떻게 양산품을 만드냐 이게 뭐 결국 그 공정에서의 문제 아니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지금 머프 공정을 갖고 와서 다시 HBM을 진행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여전히 시장의 뜨거운 감자, 화두는 테크 업종들 중에서 인공지능 AI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GTC에서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HBM 내지 그 AI 공정에서는 굉장히 시장 기대치가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인공지능 AI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간 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도 좀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 내지는 소외받았던 종목들에서 밸류에이션 저평가된 구간에 놓여있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선단 공정에서 있어서는 전공정 라인에서 투자해볼 만한 것들이 꽤 많이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볼 때는 장기간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인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진단해주고 수고해주신 김은상 차장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반도체 칩 이쪽은 계속해서 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렸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